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후 붉은 악마 응원단은 끔찍한 목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득점할 확률은 8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0대 0으로 아쉽게 끝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 손흥민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실망스러웠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지휘석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선수들을 관찰만 하며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경기장을 찾은 붉은 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이 탑승한 버스를 가로막았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응원단의 분노가 극에 달해 폭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은 전 팀을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손흥민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밖의 한국 축구 하늘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득점력 부족을 드러내며 0대 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국가대표팀을 지휘하는 첫 경기에서 피파 랭킹 96, 한국보다 73개 낮은 팔레스타인에 승리하여 논란을 잠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끝났고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약 6만 명의 관중, 특히 국가대표팀의 붉은 악마 응원단은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주축 수비수 김민재는 심지어 경기 후 응원단을 찾아가 절제된 응원을 부탁하며 몸짓과 말로 설득했는데요. 경기 후 주장 손흥민은 마치 홈 경기인지 원정 경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기장 환경과 응원 분위기를 고려할 때 매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팀이 하나의 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제 A매치에서 이런 태도는 마치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축구 연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감독을 선수들 앞에서 비판하는 것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만 관중의 야유, 손흥민 주장의 실망감, 그리고 붉은 악마와 상반되는 김민재의 몸짓은 한국 축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기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죠. 축구 연맹의 행정 문제에 대한 불만과 감독 비판이 선수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선수들도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본선 진출권과 관련된 경기는 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은 때때로 선수들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명예의 싸움으로 간주되며 이는 국가 간의 전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축구가 전쟁에 비유되는 것은 단지 승리를 쫓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 전략, 팀워크, 감정,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유사성 때문이죠.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국가대표팀을 다시 지휘하게 되었지만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승리하지 못한 결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2010년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 A매치 128경기를 뛰며 한국 남자 선수 중 국제경기 최다 출전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중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묻자 손흥민은 제가 무엇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팬들은 자신만의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수들의 임무는 현재의 조건에서 감독님의 의도에 맞춰 경기를 펼치는 것이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남아있다. 팬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금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주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다. 우리를 계속 응원하고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홈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선수들의 심정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경기에서의 실망감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상태로 인해 악화되었는데요. 손흥민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공을 컨트롤하고 드리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없었고 이것이 아마도 팬들의 실망을 초래했을 것이다. 홈 경기장에서의 경기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외려 원정 경기장의 상태가 더 나은 것을 보면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실망스러운 경기 후 대한민국 대표팀은 경기장을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대표팀의 버스를 가로막고 홍명보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부는 버스에 계란을 던지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한 스포츠 기자는
버스는 1cm도 움직이지 못했다. 상황은 매우 긴장됐고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버스에는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방금 유럽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분노로 인해 그들은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팬은 밖에서 버스를 보면 선수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이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죠. 그 고요한 순간에 대한민국 축구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주장 손흥민이 일어서서 모두가 경청할 수밖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 어린 선수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우리는 팬들이 버스를 막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기장에서 플래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줄은 몰랐다. 아마도 팬들이 홍 감독님이 버스에 타신 걸 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 버스 안 분위기는 정말 참담했다. 선수들 모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 경기는 제가 경험한 경기 중 최악의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버스 안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갑자기 일어나 팀에게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것은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죠. 손의 진심 어린 사과는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으며 심지어 선배 선수와 후배 선수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손흥민이 사과해야 했던 점입니다. 책임은 홍명보 감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사과해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사과 소식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잦은 행사와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선수들로부터 잔디 상태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경기장에서 A매치와 K리그 경기가 연이어 열리고 잔디 관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많은 콘서트까지 진행되면서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선수들은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며 경기력 또한 저하됩니다. 불균형한 잔디는 공 컨트롤을 어렵게 만들고 패스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며 잔디 손상으로 인해 경기장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축구 경기를 위해 지어진 경기장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너무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잔디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득점 기회조차도 잔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죠. 유럽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의 주축 선수들이 경기장 상태에 적응하지 못한 반면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반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열악한 잔디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웨그더 독은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뜻으로 작은 부분이나 부차적인 요소가 전체 구조를 지배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정치에서는 작은 발언이나 행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홈 경기에서 전체 팀이 함께 압박을 가하고 상대팀을 위축시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선수들이 억눌린 기분을 느꼈는데요. 이것이 웨그더 독 현상이 아닐까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총 6개 팀이 참여하며 각 팀은 홈과 원정에서 10경기를 치릅니다. 상위 2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9경기가 남았으며 그중 4경기는 홈 경기입니다. 남은 홈 경기에서는 잔디 상태가 더 나아지고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진정한 홈 경기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 경기장이 홈인지 원정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